네, 블록캠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박찬대 의원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워낙 이 소식은 많이 전해드렸기 때문에 그 서로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일단 김진표 의장이 상정을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처리하기로? 그게 시기를 조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시기는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예. 일단 오늘 본회의 보고가 돼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 의장 예, 접수했으니까 이제 보고는 돼야죠. 그럼 무조건 되는 거고. 예, 왜냐하면 회의만이 이 처리가 음. 이제 접수가 되고 나면 48시간 내에 처리가 되든가 해야 되는 일정 시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김진표 의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시간을 고민할 여지도 별로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하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인가? 그렇죠. 하나 아닌가요? 네. 그래서 우리 쪽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또 네. 의장님도 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게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네.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생각은 김진표 의장도 갖고 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그럼 상정했을 때 표결 처리까지는 가겠네요. 예, 저희는 의지가 워낙 강하고요. 예. 예,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하나 더. 네. 예산안이 내일 처리될 수 있어요, 본회의에서? 어떻습니까? 내일은 아직 감액 심사도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내일까지 처리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내일은 어려울 수 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 법정 기한 내에 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노력은 정부 여당의 몫인데 네. 우리가 안절부절하면서 왜냐하면 민생예산 증액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주장하는 불법적 예산은 또 삭감해야 되고 네. 또 초부자 감세에 대한 또 부수 법안들은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야당이 지금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여당은 원안을 받든지 우리 야당이 요구하는 거 받을 수 없으니 준예산으로 가자 각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가 과연 정부 여당인지 우리 야당인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 지지자들한테 비판도 많이 받아요. 아니 야당이 지금 정부가 해야 될 몫까지 걱정을 네. 하면서 네. 지금 우리가 막 이 부분에 대해서 초조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단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결단도 내려야 되지 않나. 결단이라 하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딱 두 가지거든요. 예. 너희가 원하는 민생 예산 증액 못 해준다. 그다음에 경찰국을 포함한 위법 예산들 삭감 못한다. 초부자 감세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네네. 그럼 준예산으로 가자. 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제안이 두 가지. 원안을 받든지 준예산으로 가자. 사실 정부 여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정부 여당이 준예산으로 가자는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그 정도 되면 누구 책임이냐? 야당으로 책임을 몰겠다. 이런 결단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한 가지 대안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 내서 그냥 이제 얘기를 해서 네. 의결처리해서 본회의를 그냥 넘겨버린다. 그 안에 수정 아니죠. 예산안을. 예를 들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정부안으로 본투표에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원안으로 올라오게 되죠. 원안으로 올라오죠. 예. 그때 우리가 수정안을 낼 수가 있어요. 아, 본회의에서? 아. 일반 법안이랑 똑같죠.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원래는 그런 경우 저쪽에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대표도 의지를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여당이 준예산 협박을 우리한테 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정부 여당의 절대 태도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 끌려가지 않고 수정안을 우리가 올려서 가결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까지도 우리가 지금 표방을 하는 관계인데 오늘이 1일이니까 내일까지 사실상 나는 요게 협의가 이루어지기는 현실적으로 쉽진 않다. 대신 12월 9일까지 아직 정기국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 전례를 보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다가 소소위가 꾸려져서 거기서 벼락치기가 이루어져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좀 소소위 구성됐다는 뉴스가 있던데 예, 그렇게 지금 벼락치기로 갈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까? 지금 저쪽에서 아직도 좀 버티고 있는데 우리는 마지막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희망을 버리진 않고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원안으로 가거나 음. 아니면 준예산 사태를 우리는 하진 않을 거다. 그렇게는 안 한다. 네. 사실 준예산 사태를 가지고서 협박하는 게 원래 야당이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음.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나리오 이게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 일정이 오늘, 내일, 그다음에 8일 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다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본회의 일정을 더 잡을 필요는 없습니까? 8일까지 만약에 뭐 해임안 등 또는 탄핵안 등이 만약에 처리되지 않는다 그러면 추가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예산안도 그때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9일까지는 뭐 단독 소집도 가능하니까. 그래요. 네, 9일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잡아야죠.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취지를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 일단 해임 건의안 그러니까 처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음 주에 탄핵소추안 처리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탄핵소추안을 만약에 처리하려면 본회의가 2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보고하는 본회의 있어야 되고 또 표결 처리하는 본회의 있어야 되고. 네, 네. 근데 다음 주 일정을 보면 8일 본회의밖에 없으니까 그럼 한 번은 더 잡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뭐 단독 소집이라도 해야 되겠죠. 단독 소집비를 또 불사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게 좀 일정상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일단 이거부터 여쭤봤는데요. 그리고 또 저희 12월 9일 날 정기국회가 종료돼도 바로 또 임시회 임시국회도 얼마든지 하고요. 제가 1기 4년차 때 원내 대변인을 했었는데 그때 뭐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관련 개혁 법안 때문에 사실 여러 차례 임시국회가 열렸습니다. 뭐 살라미 전법 뭐 이런 새로운 용어도 나왔었는데 예, 얼마든지 합의가 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법안이라든가 예산안 처리할 수가 있고요. 합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다수결로 가야죠. 자, 그럼 이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서 굳이 여쭙지 않겠고요. 네.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정조사를 하기로 합의를 했고 네, 네. 그러면 국정조사를 해본 다음에 책임 소재가 있으면 그때 해야지 왜 이게 선호가 바뀐 거 아니냐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예, 국정조사하고 해임 건의안은 저는 각각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해임이라는 거는요.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국정조사 여부와 관계없이 예. 처음부터 12구 우리 참사가 벌어졌을 때부터 행안부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을 요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참사가 일어나고 난 지 지금 한 달이 넘게 경과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동안 행안부 장관의 행위를 보게 되면 뭐 거의 망언에 가까운 책임 회피성 발언만 축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와가지고는 유가족들의 명단이 없다라고 하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책임을 져야 될 행안부 장관을 자리에 남겨두고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경찰, 그다음에 지방자치, 그다음에 소방청까지 지휘할 수 있는 그 책임자가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온전한 국정감사를 막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행안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원활한 국정조사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된다. 그렇죠. 오히려 조사 대상 의식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조사 대상이고 일괄적인 어떤 지휘 명령을 받지 않겠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누구보다도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될 대상인데 그 대상을 그 자리에 두고 하는 것이 오히려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서로 어불성설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와 해임 건의안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러한 논리로 국민의힘이 오히려 국정조사를 이상민 장관에 대한 방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히려 거꾸로. 그렇죠. 국정조사 임하지 않겠다. 그 얘기 뭡니까?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을 구하겠다는 뜻인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해임 건의 말고 탄핵 소추 있잖아요. 네, 네. 탄핵 소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민 장관의 경우에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 소지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것은 뭐 사법적으로 좀 다투는 부분인데 우리가 법무법인의 사실은 의견도 좀 들었고요. 20몇 페이지에 달하고 있는 논고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탄핵을 처리할 수 있는 논고는 뭐 충분히 있다. 법률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겁니까? 그리고 법률 위반뿐 아니라 사실은 뭐 무능도 일종의 책임 아닐까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정부의 헌법적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하게 지켜내는 것 아니겠어요? 아, 그러니까 헌법적 의무를 그러니까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것도 헌법 위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무능도난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태원 참사랑 관련해서는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사전에 무대책이었고 또 현장에서는 무대응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무책임이었어요. 예.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무법인이 충분한 의견을 소명했던 보고서가 전달된 것으로 그러면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 그 산무라고 하는 것들을 사법적 용어로 돌리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까? 글쎄요, 뭐 법률적인 부분은 그거는 뭐 별도로 한번 좀 논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그거는 그런 보고서가 있다는 존재만 우리 최고위원회에 이렇게 알렸고 사실을 열람을 하거나 아니면 배포하거나 그러지는 공개는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결국은 다 공방의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충분히 근거를 가지고 비입니까?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러니까 탄핵 사유서까지는 작성을 해놓은 상태입니까? 당에서? 완료됐는지는 아직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요. 예. 네. 그래요? 예. 지금 뭐 며칠 상관이기 때문에 뭐 충분한 준비가 완료됐든지 많이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의총을 통해 가지고 두 가지는 고민이 많았다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해임 건의를 하고 탄핵을 할 건가 아니면 지체 없이 탄핵으로 들어갈 것인가.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원내 지도부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해임 건의를 하고 대통령한테 마지막으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거부당한다면 바로 탄핵소추로 들어가겠다. 알겠습니다. 좀 여쭤볼 게 많은데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갈게요. 지금 그 방송법 개정안이나 노란봉투법 있잖아요. 네. 이것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다 처리한다라는 계획입니까? 뭐 결과까지 우리가 예단해 가지고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네. 최대한이라고 한다면 근데 최대한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법사위에서 막힐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 지금 우리 과방위에서도 법안 소위에서 방송법을 우리 법안 소위에서는 통과를 시켰는데 또 전체 회의가 있고요. 그렇죠. 또 그 와중에 또 안건조정위원회가 또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그 끝나고 법사위 올라가게 되면 또 상정조차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기 국회 내에 사실 이러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되 결국 법사위원장인 김도우 위원장에 의해서 일단 브레이크도 한번 걸릴 거고 그렇죠. 또 우리 상임위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로 한번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정기 국회 내에 무난하게 통과한다고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다. 그럼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이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는 게 12월 9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8일 남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어쩌죠? 그러니까 서둘러 가지고 법사위까지 넘긴다 하더라도 법사위 통과돼서 본회의까지 가기가 뭐하다면 혹시 네. 지금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잡고 있는 지금 일정표가 혹시 걸리면 이게 그 방송법 개정안 같은 경우 패스트트랙에 태울 계획도 있습니까? 그렇죠. 법사위에서 걸리면은 패스트트랙을 걸던가 예. 아니면은 신속처리 법안으로 뭐 지정을 해서 표대결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의 표가 지금 169표 아닙니까? 네. 169표니까 표대결 들어가서 180표 이상 얻기 위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숫자가 180표에서 간당간당합니다. 그러니까 표 숫자까지 다 계산을 해 보셨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항상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한다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면 혹시 임시 국회는 바로 열 계획이십니까? 그거는 원내 지도부하고 상의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뭐 필요하다면 임시 국회도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얘기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무튼 당 안팎에서 계속 그 이재명 대표가 뭐 용단을 내려야 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왜 당이 명운이 걸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런 의견이 있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고 또 뭐 방송에 나와서 몇몇 의원님들이 뭐 그런 다양한 의견을 주셨던 것 저희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일단 김용, 정진상 그 두 당직자에 대한 구속과 수사에 대해 가지고는 일부 이견을 보이는 의견이 있을 수는 있는데 당대표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민주당의 사실 대표이고 이재명을 흔들어대는 것은 민주당을 흔들어대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하는 인식에는 대부분 동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치 단결해서 단일 대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싸울 것은 분명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은 분명하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만장일치냐라고 했을 때는 그건 좀 부족하다.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도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사법 리스트를 그러니까 덕기한 방탄용이다. 이제 계속 어떤 의정에서 갈등 요인이 발생하면 계속 이걸로 연결을 짓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게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당의 어떤 리스크로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로 인해서 당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검찰 독재, 정치 탄압에 윤석열 정부의 리스크가 바로 당을 직격하고 있는 것이지. 예. 공격하고 있는 원인은 분명한 검찰공화국 독재, 예. 편파 수사, 예. 조작 수사, 예. 그다음에 정치 탄압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사법적 피해를 지금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탄압의 피해를 받고 있는 민주당이 엉뚱한 데다가 원인을 돌리면 안 된다. 주된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가 정당하고 국민 모두가 봤을 때 야 이것은 정의의 실천을 위해서 검찰이 진행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면 방탄용이라는 그런 사실은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지금 국민의 과반이 넘는 그 사람들이 이재명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수사는 이거는 정치 수사고 공정하지 않다라고 판단 내려주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국민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당내에 대다수의 의견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만장일치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똑같은 목소리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자기 입장이 있기 때문에 존중할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 즈음에 직접 입장을 밝힌다는 보도도 있던데 혹시 확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 적절한 시점에 네. 입장 표명은 뭐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저번에 듭니다. 정성호 의원을 모시고 인터뷰했는데 정성호 의원은 만약에 이재명 대표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면 그건 아마 이제 검찰과 조사를 받는 단계에서 아마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근데 그 시점이 언제쯤인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뭐 검찰이 언제 부를지는 모르겠죠. 네, 그런데 이제 또 검찰이 또 소환했을 때 예. 입장 표명하는 것도 조금은 좀 없어 보이잖아요. 없어 보입니까?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임박해 가지고서 얘기한다면 그래서 어떤 게 좋을지 또 국민들의 정서에 맞을지 네. 또 민주당의 의견 네. 또 의원들도 많이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네. 적절한 시점에 명확한 정치적 판단을 통해 가지고 하지 않을까. 이재명 대표께서 대표 취임하신 후에 그 방송 인터뷰를 일치 안 하시던데요, 라디오 인터뷰를. 뭐 이제 왜 그러시는지 대충 뭐 미뤄 그 짐작은 합니다만 그래도 한번 좀 모시고 싶다고 말씀 예. 좀 꼭 좀 전해주십시오. 예, 의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